이날이 언제 오나 조마조마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에 대한 그 수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흔들림 없이 제 소임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금요일 뉴스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서초동 대검찰청이 더 바빠진 듯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한 분위기인데요. 어제 공식 출범한 공수처와도 관련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윤 총장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임명장 받을 때 대통령께서 살아있는 권력도 좀 제대로 좀 엄정하게 수사하라 이런 말 기억하고 계시죠 아직도? 네, 뭐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같은 생각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총장님 뜻과 함께 했던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던 에이스 검사들 전부 지금 지방에 자천이 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힘이 있는 사람에 대한 그 수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불이익도 각오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제가 임기 동안 할 일 충실하게 하는 것이 임명권자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흔들림 없이 제 소임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제부터 좀 시동을 걸어볼까요? 유현정 의원님. 네. 권력 수사를 하는데 2달밖에 안 남았다. 왜일까 했더니 이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공수처가 이제 김준호 공수처 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고 또 어제 현판식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렇게 되면 공수처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검사와 수사관들을 일단 모집을 해야 돼요. 사장도 일단 선정을 해야 되고요. 뭐 아직까지 아마 이런 인적 구성을 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또 팀워크를 맞춰야 되고 공수처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검사, 판사, 또 상급 이상 공무원들 등등에 대한 이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공수처로 수사를 가져갈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찰에 수사하고 있는 사건들을 공수처가 살펴보겠다라고 해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아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면 본인도 지금 7월 달이면 이제 그만둬야 되고 또 현재 벌려놓은 수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아시겠지만 김학의 장관 지금 출국 금지 의혹 관련한 수사라든지 또 이영구 차관 수사라든지 월성원전 또 울산 사건이라든지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마무리해야 될 사건들이 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건을 검찰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야지만이 이제 아마 수사를 하는데 문제는 이게 공수처에 가져가 버리면 수사가 자칫하면 묻어버릴 수 있는, 즉 뭉개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공수처라는 수사라는 게 이게 같은 법률가라 하더라도 사실 검사의 능력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김준호 공수처장은 검사 파견을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예. 즉 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선발하겠다는 것인데 글쎄요. 과연 2,200명에 달하는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26명이나 되는 검사들이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이 공수처의 수사 능력에 대해서 벌써부터 회의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아직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예단하는 것도 금물이긴 하나, 정 변호사님. 네. 실제로 저희가 화면으로 좀 정리를 했는데 검찰에서도 이렇게 권력 수사를 갖고 있다가 공수처가 넘겨달라 그러면 넘겨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나중에 갈등의 소지는 없을지 뭐 이런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한 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수사 중에 고위공직자에 관련된 범죄를 인지했으면 바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공수처가 이거는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것이 더 낫다. 이런 판단에 들면 수사기관에 대해서 그 사건 우리한테 넘겨라. 소위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사건들에 관해서도 공수처가 발족한 뒤에도 수사가 안 끝날 동안 너무 공수처에서 그 사건은 우리가 직접 하겠다 넘겨라 그러면 넘기게 되죠. 결국 그렇게 되면 그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뭐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더더군다나 검찰이 더 이상
관여할 수도 없게 되고요. 그런 점에서 검찰은 공수처가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기 전인 아마 3월 내지 4월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만들어질 걸로 보이니까 그 이전까지 숙제를 다 끝내자. 그래서 속도를 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그러면 정 변호사님 80% 정도 수사가 마무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공수처가 넘기려면 넘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사건을 공수처에서 한 것이 맞다. 그런 판단에서 이첩 요청하면 넘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 법조계 내부에서는 윤 총장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 윤석열 총장이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 나설 때마다 민주당은 꽤 비판 목소리를 높였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은 다소 힘이 좀 빠진 것 같은데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도 꽤 영향이 있을 겁니다. 수사 기소의 완전 분리를 위한 그 로드맵을 완성하고 조속히 법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검찰개혁 논의를 앞당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도록 한 것은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이 해오고 있는 이런 행태랄까, 구습 이런 것들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저 발언 이후 최 교수님, 일부 보도를 보니까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수사권 박탈을 서두르는 건 과유불급일 수 있다. 뭔가 좀 변화가 미묘한 것도 읽혀지는데 이거는 또 어찌 보면 윤석열 총장을 때리면 때릴수록 대선 주자로서 너무 커버리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다 고려한 판단입니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윤석열 총장과 마치 여권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 자체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검찰개혁이 윤석열 총장을 때리면서 검찰개혁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검찰개혁은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도 함께 참여하면서 검찰개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정말 윤 총장에 대한 공격으로 자꾸 비치게 되면 그 자체가 국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잘못 오해되고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도 그런 부분 때문에 저런 발언을 하셨다고 저는 봐요. 윤 총장이 정치할 생각을 갖고 하는 거 아니라고 보고 있고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검찰과 법무부가 함께 손을 맞춰가면서 검찰개혁을 이루라고 하는 대통령의 지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권이 윤 총장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면 할수록 그 자체가 부정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 염려를 하신 것이다. 그걸 여권이 어느 정도 인지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윤 총장에게 남은 시간은 대략 2달 남짓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수사 체계를 갖추기 전에 권력 수사를 끝나겠다는 게 윤 총장 생각인 것 같은데요. 결국 윤 총장은 공수처가 인력을 보강하고 수사 1호를 누구로 삼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어제 공수처 현판식 화면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하나, 둘, 셋, 제각! 이날이 언제 오나 조마조마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렇게 기어이 출범을 시키고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검찰 개혁을 바라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바라는 촛불 국민의 영원히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식석상에선 추 장관 꽤 오랜만에 봅니다. 이도하 변호사님. 그런데 뭐 일부의 의견이긴 하나 전직 검사장 출신인 석 변호사가 공수처 현판식에 손뼉 칠 때가 아니라 좀 얘기인 즉슨 추 장관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 1호도 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좀 했거든요. 예. 석동현 변호사가 사실 이제 야당에서 추천하는 공수처장 후보에 오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야당과 관련된 사건을 변론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정부와 관련된 사건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알고 계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추미애 장관도 들을 때 이 부분을 전해드리면 좀 뼈아픈 얘기인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한 12월, 1월까지 헤아렸을 때 추미애 장관을 대상으로 고소, 고발된 사건이 30여 건이었어요. 그 뒤에 좀 늘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많아요? 네,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예. 지금 현직 장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소환도 못하고 그랬겠지만
이제 청문회가 끝나고 현직 장관이 새로 임명이 되면 이제 그 사표 면직 처리가 되시는 순간부터 이제 그리고 검찰 인사가 2월에 대강 정리가 되겠죠. 그때부터는 계속 이제 소환 통보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법무부 노조가 그 현직 장관인 시절에 그 뭐 노조의 협상과 관련해서 또 고소고발한 사건도 있고요. 예. 동부구치소 사건으로 또 법무부 노조가 고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받으실 수가 없고요.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아들 사건과 관련돼서 고소고발한 사건, 공범으로 고소고발하거나 직권 남용으로 한 것도 아직 남아있는 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송전으로 추미애 장관이 이제 퇴직하고 나서의 시간은 소송으로 점철될 것 같습니다. 소송도 소송이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공수처까지 뭐 수사세상 일어라고 단언할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 그 아까 동부구치소 직무유기 이런 사건들도요 보면 관련자들이 다 고위 공무원이죠. 아하. 추미애 장관 말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것도 충분히 공수처에서 그 주요 인물들이 현직 그 고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이첩을 해달라 그러면 이첩을 해갈 수가 있고요. 근데 공수처에 가면 더 좋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공수처는 인력 충원을 하는데 한 3월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고요. 예. 그리고 공수처에는 기본적으로 고소고발 사건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어떤 고소고발 사건이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경찰, 검찰 이런 데서 수사기관 재판받은데 본인이 억울한 일이 있었다 그러면 예. 그거를 옛날엔 진정을 많이 넣었어요. 투서를 넣거나. 근데 이제는 공수처에다 정식으로 고소고발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사건들이 엄청 쌓일 거거든요. 그 분류하는 데만 해도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면 그 분류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여서 공수처에 사건이 가면 빨리 진행되는 것보다 좀 지연될 가능성이 높죠. 윤석열 총장과 공수처 얘기를 지금 하나씩 해보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최근 들여다보고 있는 정권 관련 있는 수사 앞서 저희가 크게 짚어봤던 세 가지입니다. 먼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저희가 속보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개혁에는 큰 고통이 따르지만 특히 이번에는 국민들의 걱정이 많으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장관님을 모시고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개혁 과제를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폭행권은 모르고 인사조차 진행하십니까? 거리두기 지켜주세요. 정 변호사님. 네. 저희 채널A 사회부의 단독 보도로 알려진 이 내용, 그러니까 30초 분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복원이 됐고 검찰이 재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찾지 못했던 걸 찾았다. 그럼 이런 직접 증거가 나왔다는 거는 현직 차관에게도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이 법은 만일에게 평등해야 됩니다. 지위가 높다고 해서 봐주고 지위가 낮다고 해서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용구 차관의 그 범죄 혐의 사실은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행 특가법에 따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단순 폭행죄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사건에 관해서 서면 조사만 할 수가 있습니까? 때로 필요 조사해 보고 그것이 비난 가능성이 높으면 정식 재판을 대여할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따라서 검찰에서 직접 그 소환 조사를 하는 것이 맞고요. 또 검찰은 이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경찰은 확보를 못했다고 하거든요. 이것이 뭐 대단한 뭐 기술적 차이인 것도 아니고 또 보도에 의하면 그 블랙박스 그 복원 업체에서 조사는 경찰에게 이거 복원했다는 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담당 경찰은 부인하고 있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쪽으로 보라 그럼 경찰이 그 문제의 동영상 복원에 열심히 하지 않은 건 맞거든요. 그럼 저 국민들이 볼 때는 차관이니까 높은 사람이니까 그냥 동영상에 나오면 골치 앞에 덮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시에는 변호사였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법무실장이면 검사장급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법에 대한 불신 또 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용구 이 차관께서도 뭐 억울한 점이 있으시면 가서 직접 그 소환 조사에 응하셔서 있는 그대로 밝히셔야 이게 법이 제대로 서게 됩니다. 직접 조사는 불가피하다. 그렇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게 그 이용구 차관이 정말 특가법을 적용할지 말지 말고도
경찰의 봐주기 수사, 부실 시사도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수사인데요. 지금 저는 참 경찰의 해명을 제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요즘 블랙박스 그거 못 보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도 볼 줄 아는데 그게 무슨 뭐 전문 비호가 안 깔려서 못 봤다고 이야기하는 저는 그 해명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경찰은요 그런 사건들 많이 수사합니다. 교통사고 조사라든지 등등에 보면 제일 먼저 확보하는 게 바로 블랙박스 칩이지 않습니까? 칩을 해서 그걸 못 봤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설명이 안 되고요. 또 서초경찰서입니다. 서초구라는 데가 제가 알기로 서초구에 있는 큰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 다니는 법조인들만 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서초경찰서가 관내에 있는 유명한 법조인들 그 상황을 모르겠습니까? 정보과에서. 당연히 알죠. 그리고 이 사건 처리하는 과정이 한 며칠 걸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용구 차관이 예를 들어서 이 했다는 것 자체가 사건이 있으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내부에서 보고가 됐을 것이고 또 중요 인사들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다 이게 어떤 되지 않습니까? 경찰서라는 게 그냥 사건을 그냥 아무도 모르고 변호사인 줄 알았다? 이거는요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경찰서의 어떤 사건 처리 시스템하고는 좀 저는 어긋나는 거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당시 경찰은 고위 인사인 줄 몰랐다 이렇게 설명을 그렇죠. 했어요. 뭐 고위 인사 모를 수 있죠. 그렇지만 딴 데도 아니고 서초경찰서입니다. 관내에 정말 어느 분이 사시고 누가 알고 법조인에 누가 있고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그거는 어떤 면에서 파악할 수가 있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그걸 몰랐다? 더군다나 왜 그러면 업체 측에다가 업체 측에다 2번이나 전화를 해서 이걸 받느냐라고 확인까지 했겠습니까? 사실 이 택시 기사분께서 본인의 지금 휴대전화로 이걸 촬영을 했고 이걸 지웠는데 지금 포렌식으로 다시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원을 했죠. 그렇죠. 요즘 사건은요, 이 교통사고 나면 경찰이 제일 먼저 확보하는 게 바로 이 블랙박스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지금 블랙박스 인식분들은 집에 가서 그냥 컴퓨터에 끼워보면 다 나와요. 그거는 못 봤다. 저는 정말 믿기지 않는 해명입니다. 또 하나 정권 관련 수사, 이 월성 원전 수사도 청와대 윗선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당시 원전 평가를 지휘했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장님, 장관이 너 죽을래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을 때 담당 공무원은 뭐라고 답했습니까? 네, 그 부분은 두 분이 있는 데서 오고 간 대화여서 장관과 담당 공무원 사이의 진술이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 보고서에 강하게 질책을 했다.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표현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이요, 이도혜 변호사님. 실제로 지금 수사팀이 다음 주 내에 출석해서 검찰 조사를 받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백운규 장관 관련해서는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이 부분, 그러니까 당시에 백운규 장관이 담당 공무원이 그냥 한시적으로 가동 필요성을 보고해서 근데 뭐 질책을 했다는 거잖아요. 당장 중단으로 보고서를 만들어라. 이게 얼마나 청와대 윗선까지 개입했는지 검찰이 이걸 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까? 예. 사실 이제 백운규 전 장관을 부를 때는 대부분 밑에 수사는 다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속된 공무원도 2명일 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도 쭉 소환을 해서 그림을 다 그려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진술, 백운규 전 장관과 관련돼서 뭐 백운규 전 장관이 어떤 지시를 했고 어떤 진술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확보해두고 그다음 포렌식 자료도 다 확보해두고 그리고 뭐 처음에 감사원에서 수사 참고 자료를 너무 자세히 적어줬기 때문에 큰 그림은 다 그려져 있는 거고 이런 상태에서 불러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한 거고요. 뭐 요즘은 검찰 그 수사 지침이라는 게 이제 되도록이면 많이 안 부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불러서 몇 번만 불러요. 한두 번 불러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 수사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인사도 곧 이제 다가오고 있고요. 평검사 인사는 발표됐지만 그 부장이라든가 검사장 간부 인사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공수처도 발족하면 갖고 가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검찰에는 내년 2월까지는 다 이 부분을 정리할 그 준비도 돼 있고 그다음에 능력도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 수사는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돼 있고 백운규 전 장관 불러서 한두 가지만 확인하면 수사는 마무리될 것이다. 최 교수님. 그럼 결국 최근에 한 그 언론사에 백운규 전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원은 경영상의 이익을 중심으로 평가했지만 산업부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런 조치를 내렸다는 건데 결국 청와대 윗선이 어디까지 개입됐는지가 마지막으로 검찰이 들여다보겠네요. 뭐 그 부분 들여다보겠죠, 검찰이. 근데 이제 백윤 장관의 저 말은 저는 이렇게 이해해요. 무슨 말이냐면 감사원에서는 지금 이제 뭐 단가라든지 전기 단가 이런 걸 지금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그걸 뭐 예컨대 조작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그와 관련된 다른 어떤 정보가 있는 걸 폐기했다거나 이걸 문제를 삼고 있는 건데 이제 백 장관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산업부에서 보는 관점은 단기적으로 경영상의 이익이 있냐 없냐보다는 종합적으로 원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예컨대 폐기물을 관리하는 비용이라든지 혹시나 사고가 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어느 분이 경제성을 주로 보는 감사원과 또는 이제 예를 들면 백윤구 장관 같은 경우에 본인의 주장은 어쨌든 이게 종합적으로 핵 어떤 그 발전소가 갖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여러 가지 조건들 예컨대 미래에 들어가는 비용까지도 포함해서 판단했다 그렇게 지금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오늘 뉴스탑10 첫 번째 이슈는 윤석열 총장의 대검찰청 속도전 수사 얘기였습니다.